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지난달 6일 울주군 서생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수 등 관계기관이 한 달여간 분석과 감정을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에서 좁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1명은 크게 다쳐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없었던 데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 외엔 사고와 관련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한 달여간 분석과 감정을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 때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난 그 사고입니다. EDR하고 DTG에서 다 같이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기록 장치엔 제동 페달을 밟은 기록도 없었던 겁니다. 숨진 택시 운전자 부검 결과 알코올이나 약물 등은 검출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숨진 탓에 공소권이 없어 이번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결국 70대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이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 역시도 지난 2021년 600명대에서 2023년 9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생계도 걸린 문제인 만큼 관계당국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일기 출범에 따라 울산 지역 기업들도 지역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4월 울산 지역 기업 심리지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전달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89.1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 기업 9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울산 기업인 의견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0.2%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 노선 미세 조정을 실시합니다. 모두 3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3차 조정에서는 순환 31번과 32번 등 5개 노선은 26일에, 715번과 735번 등 3개 노선은 5월 3일에, 그리고 523번은 5월 10일부터 조정돼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노선 미세 조정은 북구와 울주 서부, 남부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 9개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4% 상승하면서 6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20대 남성 A씨. 울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고양이를 때려 죽인 후 차량 밖으로 유기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기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A씨. 석 달간 무려 21마리를 입양했는데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에게 고양이를 분양해준 유기묘 카페 회원들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A씨가 고양이를 분양받고 잠적하는 일이 반복되자 몇몇 회원들이 A씨 집을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실토받았습니다. 고양이 이제 분양받았다가 몇 마리는 그냥 유기하고 몇 마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고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길고양이에 시달린 경험 때문에 분노와 반감이 있었고 연인과 헤어지고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들을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데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슬프고 화가 나고 그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다 보니까 제 자식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던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도 새끼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물고문한 3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7월부터는 길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2분쯤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인근 도로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대와 경찰, SOL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파손된 밸브를 차단하고 방제폼과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해상으로까지 퍼지면서 해양경찰이 방제정 8척을 투입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해상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파손된 송유관은 SOL 소유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오전 문수체육관에서 장애인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후원금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각종 체험과 홍보 부스가 설치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정부가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울산 인공암벽센터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비에서는 기존 루트의 난이도 조정과 함께 초보자도 이용 가능한 새로운 루트를 구성하고 노후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올해 하반기 실내 암벽장에 자동 하강 장치인 오토빌레이를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슈인 피플에서는 이광현 앵커가 김상문 울산 남부경찰서장과 만나 교통안전 등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경찰이 여러 대책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어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참 명예롭지 못하게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 울산 남부경찰서 김상문 서장과 이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 서장님은 울산청에서 홍보 담당하시다가 울산 남부서장으로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오신 지 꽤 오래됐네요. 네, 예. 지난해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51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서 18분이 남구에서 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네. 그것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예, 작년에 남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중 고령 사망자는 9명이며 그중 보행 사고가 7명입니다. 예. 대다수 무단 횡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젊은 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떨어지며 특히 야간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예. 회피하는 능력이 낮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고령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남구를 한정해서 보면 일부 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가 짧거나 예. 보행자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예, 예. 뭐 소장님이나 저나 어떤 때는 운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보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호 대기 시간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대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행 신호가 짧게 느껴지고 그런 건데 시내 중심가에서 보행 신호를 턱없이 길게 잡아줄 수도 없고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령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부경찰서에서는 횡단거리에 비해 신호가 짧은 KBS 사거리 등 6곳에 보행 신호를 3에서 5초간 연장하였습니다. 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횡단보도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력적으로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좀 네. 길게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게 스마트 횡단보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하여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 신호 시간을 최대 5초가량 연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자,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운도 없는 분들한테 빨리 걸으라고 재촉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남부경찰서는 작년부터 문수 실버복지관 등 관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136곳을 방문하여 예.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 전달과 함께 예. 교통법규 준수 생활의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초록불 내 인생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어르신들에게 벨소리로 지정해주고 노래에 율동을 가미해서 재미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곳 많이 건너봤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신호를 잘 지키던데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 남구에서만 무단횡단으로 적발되거나 예. 단속된 건수가 536건에 달합니다. 예.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남구 관내 5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 단속과 함께 시내버스 업체와 연계해서 버스 안에 라이더 3가지 안전규범, 예. 무단횡단 절대금지라는 표어를 붙여야겠습니다. 예. 지난 16일부터는 공업탑, 시청 등 4개의 정류장을 지날 때 버스 안에서 빨간불 무단횡단 굳이 필요 없다. 예. 내 인생 빛나는 초록불이 오니까 무단횡단 금지는 남부경찰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4곳에 추가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서장님 지적하셨는데 라이더 3가지 안전 규범, 예, 이 배달 오토바이 말입니다. 이분들을 도로 위에 무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 막 달리는 거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아찔하거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은 맞는데 이런 걸 목숨 걸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부경찰서는 4월부터 2달간 교통순찰대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같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 대행업체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배달 앱에 빠른 배달 대신 안전배달이라는 문구가 예. 노출되도록 해서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빠르게 가려고만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작은 질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명이라도 먼저 정지선을 지키자는 인식이 곧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 기초질서를 지키는 작은 행동이 굿 퍼슨이 되고 굿 시티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장님 처음으로 영어를 2번 쓰시네요. Good person, good citizen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문 서장님 울산에 오신 지 2년 넘었나요? 2년 가까이 되시나요? 2년 차입니다. 예, 교통안전 범죄 예방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해 오셨지요. 그 얘기 조금만 들려주시고요. 네, 남부경찰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큰잔치, 장미축제, 공업축제 등 지역축제나 행사장,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범죄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생활범죄 예방 요령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5월 중에는 경동 도시가스와 함께 울산과 양산 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80만 가구에 범죄 예방 유인물을 실어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범죄 발생 데이터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순찰로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112 긴급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차를 출동 방향으로 주차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3단계 대응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에 아주 도 같으신 분이신데 일도 참 촘촘하게 많이 하셨네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 빠뜨릴 말씀이 있으면은 아쉽지 않게 마저 하시죠. 예, 산업도시이자 경제수도인 울산에서 더욱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의 선진화로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깜빡이 안 켜기, 정지선 무시, 조급한 경적 울리기, 급한 차선 바꾸기로 서로가 긴장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예. 조금의 양보 운전, 여유 있는 운전, 운전면허의 성숙을 통해 더욱 매력적인 울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남을 배려하는 운전 문화를 가진 좋은 시민, 굿 시티즌이 많은 울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 퍼슨, 굿 시티즌, 굿 경찰, 굿 폴리스. 예. 김상문 남부경찰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울산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울산 시티투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역 방위를 맡고 있는 육군 제7765 부대 장병들이 울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 현장 체험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기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울산 시티투어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전입장병 시티투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0회에 걸쳐 533명의 전입장병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사업에 도전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등의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최종 선정되면 최대 5년간 45억 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마이스터고 수준의 다양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남구보건소가 오는 28일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젊은 남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생식세포를 동결해 보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항암 치료와 생식기 절제술 등으로 추후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여성의 과배란 유도와 남성의 정액 채취 등 본인 부담 시술비의 절반을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